안녕하세요. 울록블록 머체인 토마토팀 발표를 맡은 장우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는 주제는 부인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결산 시스템입니다. 발표는 작품 순서, 역할 분담, 사용 기술, 개발 과정,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설명의 개발 동기입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오프라인 투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유권자가 직접 시간을 내서 투표 장소에 찾아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온라인 투표, 즉 전자투표가 등장했습니다. 전자투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최근 실시간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등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노조 선거나 각종 민간 선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집계미 결과를 조작해서 사적인 이익을 채우는 등 보안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자투표의 해킹과 조작 등과 같은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해서 조작이 불가능하고 부인 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품 설명 중 저희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도입니다. 저희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 관리 및 중복투표 방지, 2차 인증을 위해 회원제로 운영되고 모든 사용자는 투표 개설 및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와 히든키를 암호화된 후 DB에 저장되어 정보를 보호해주고 이더리움에서는 지갑 주소를 발행해줍니다. 투표 개설자는 투표에 관한 모든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후보와 유권자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트랜제션에 저장됩니다. DB의 정보와 비교해서 조건과 일치하는 사용자에게는 투표권을 발행해줍니다. 투표 시에는 유권자의 고유한 지갑 주소로 투표 여부를 체크하여 중복투표를 방지하고 히든키로 2차 인증하여 대리투표를 방지합니다. 개설자가 투표를 종료하면 결과가 웹페이지에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기존 제품과 비교를 통해 저희 작품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보다 블록체인은 안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로그인한 유권자 본인인지는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OTP 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인증에 필요한 휴대폰을 항상 소지해야 하고 인증기관은 안정성이 검증된 DB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는 가정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유권자가 회원가입 시 히든키, 즉 본인만 아는 문구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 히든키를 해시로 단방에 암호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 지갑 주소를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합니다. 유권자가 투표 시도 시 유권자에게 히든키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히든키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 과정을 거쳐 DB에 저장된 암호화된 지갑 주소와 비교하여 일치한다면 투표를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2차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표에 사용된 PC 외에 휴대폰의 소지는 필요 없고 단방의 암호화 방식인 해시 암호화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DB의 안정성과도 무관합니다. 추가적으로 투표 사이트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웹 접근성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글씨 크기나 색채 대비를 통해 인식의 운용성을 보장하고 웹페이지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 페이지 한쪽에 실시간으로 현재 유권자 수 대비 투표 수를 알려줄 수 있는 투표율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훈 학생은 블록체인과 웹페이지 파트를, 김영 학생과 김희정 학생은 이더리움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DAV로 되어 있고 백엔드는 이더리움과 가나슈, 게스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프론트와 백엔드를 연동하기 위해 웹3와 메타마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는 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작품의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각 기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작품의 핵심 기술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상에서 특정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것인 스마트 컨트랙트, 마지막으로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컨트랙트 작성 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작성한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해 두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가나슈 테스트 RPC입니다. 가나슈는 테스트용으로 PC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블록체인입니다.
가나슈는 토큰 지불이나 블록 채굴이 불필요하고 쉽고 간단하게 가상 네트워크 환경이 구현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에 배포하기 전 개발 단계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게스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이더리움 개발 환경 구축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이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게스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경우 블록 채굴이 필요하지만 실제 화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누구든 접근 가능한 퍼블릭 네트워크와 달리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경우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MySQL입니다. MySQL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투표 웹페이지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저장할 DB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Vue.js입니다. 뷰는 웹페이지 화면을 개발하기 위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이고 앵귤러의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과 리액트의 단방향 데이터 흐름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투표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웹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트랙트 작성 부분입니다.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컨트랙트 내에 주요 함수로는 후보 추가, 투표, 중복 투표 방지가 있습니다. 후보 추가 함수는 투표 개설자가 입력한 후보자를 읽어와 컨트랙트 상에서 정의한 구조체의 인덱스 값과 득표수를 0값으로 하여 조장해줍니다. 투표 함수는 유권자의 지갑 주소와 매핑된 불리인 값을 비교하여 중복 투표를 방지하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컨트랙트가 배포된 블록체인의 콘솔을 통해 함수를 불러와서 1번째, 2번째 지갑을 사용하여 첫 번째 후보를 투표해 보았습니다. 그 후 각 후보별 득표수를 출력한 결과 1번째, 2번째 지갑의 총 2표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웹 연동 과정입니다. 블록체인과 웹 연동을 위해서 웹3를 사용하였습니다. 웹3는 서버가 없는 혁신적인 인터넷 분산형 웹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표준 API로 블록체인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배포했던 컨트랙트에 ABI를 사용하여 연동시켜 주었습니다. 웹과 컨트랙트가 배포된 블록체인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MySQL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입력받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를 해서 패스워드 _EN 필드에 저장했습니다. 첫 필드에 있는 아이디는 저장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Node.js에서 지원하는 MySQL인 Node MySQL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호스트와 포스트,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 스키마의 이름을 작성하여 연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표 시스템 웹페이지 UI를 구현하는 Vue.js입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들을 제작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뷰와 MySQL을 연동하여 로그인 구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성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회원가입 후에 DB에 ID 5번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2차 인증입니다. 뷰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모듈인 VueCrypto.js를 사용해서 히든키와 지갑 주소를 암호화했습니다. 사용자가 투표 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히든키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히든키를 SHA-256으로 단방향 암호화하고 이를 이용해 사용자가 발급받은 지갑 주소를 암호화해서 DB에 저장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투표 참여를 요청할 시 히든키를 다시 한번 입력받아 암호화하고 DB에 저장된 값과 비교하여 일치한다면 투표를 승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리투표를 간주하고 투표를 거절합니다. 오른쪽은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히든키와 지갑을 암호화하는 코드와 결과입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예니라는 아이디로 투표를 개설합니다. 제목은 오늘의 안준훈이라고 하고 유권자는 성별은 무관, 나이는 20대로 지정하였습니다. 후보로서는 치킨, 닭발, 육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투표를 등록하고 로그아웃을 진행하고 다시 tin이라는 사용자로 로그인하였습니다. tin이라는 사용자는 10대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조건 20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가 거절됩니다. 다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예니로 로그인을 하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페이지로 넘어갈 때 히든키를 입력받고 인증 시 투표를 진행합니다. 닭발이라는 후보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옌이라는 사용자가 다시 투표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미 투표한 사용자라는 알림창으로 투표가 실패됩니다. 투표 종료 버튼을 누르고 투표 결과 페이지로 가면 닭발에만 1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캡스톤 작품에서 블록체인의 장점인 데이터 분산 저장 방식으로 투명성과 부인 방지를 확보하였고 각 블록이 체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위조와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무결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 결과가 저장된 블록별로 집계하여 투표 종료와 동시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투표에서 개표까지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신속함을 보장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작품은 웹페이지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투표가 가능하고 웹 접근성 확보로 정보 취약계층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표 참여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